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입니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이 기반이다 보니 지역이 잘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의 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은 수도권에 무려 83만 6천 개가 늘어날 때 비수도권은 1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자리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서울 반경 40km 이내에 국가 기능의 90% 이상이 몰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 서울로부터 126km 떨어져 있던 중심이 2000년에는 7km 서울 쪽으로 더 당겨졌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시도가 분리될 당시 280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해마다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5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강릉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전라북도 인구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50만 명이었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올 상반기 안에는 180만 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아니 지방이 이 닭이다 또는 뭐 가축이다 그러면은 그 가축을 잘 길러서 닭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이게 이제 소울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우선 닭이 탐나니까 닭을 그냥 잡아서 먹어버리는 거죠. 제조업의 무게중심도 서울 쪽으로 5.2km 이동했으며 500대 기업 본사도 5km 더 접근했습니다. 도시 반경 40km 안에 중앙부처의 100%, 100대 기업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응답자의 71%가 지방대 출신에 대한 무시 풍토를 꼽았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시골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그게 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인구 감소가 지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지만 인구 한 명이 감소할 때마다 200만 원씩 세수입이 감소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결국은. 청년층 인구가 지난 2000년 4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6만 명으로 주는 등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은 시군은 전주시가 전국 1위. 2000년 초에는요 인구가 2만이었어요. 지금이 4만 거의 5만에 가깝거든요. 그 인구가 1, 2년 사이에 다 들어온 거예요. 결국 수도권만 사람이고 지방은 사람이 아니냐. 결국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 총조사에서 대구 인구가 처음으로 인천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경제가 추락하면서 인구도 줄고 있는 대구. 이대로면 언제 5위로 또 6위로 추락할지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대구는 한때 우리나라 3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도 지방에 사는 서름을 토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GRDP, 그 지역 내 총생산 지표입니다. 그게 이제 12년째인가 13년째인가 지금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꼴찌.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빚은 2조 2,946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산업 생산 자체로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대기업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좀 농담조로 대구의 아가씨들은 그 시집 갈 데가 없다. 일하면 어떤 곳이에요? 이장이 어떤 곳이냐고요? 뭐라고 해야 되노? 경기가 엉망이고 여기는 한나라당 도시고 부산 가깝고
인구는 뭐 많이 줄었고.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5년 만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의 결과는 잠옷 충격적입니다. 넉 달 전 인구 22만 명 규모의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던 안동시는 17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안동 인근의 도시 분포입니다. 인근의 11개 시군 크기가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56%에 달하고 경남보다도 큽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보니까 인구 유출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 주는 것이 그로서 끝난 게 아니라 1년에 매년 2만 5천 명씩 계속 줄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30년대 가게 되면 거의 인구가 없습니다. 경북 봉화구는 상황이 더 심해 지난 60년 말 14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는. 여기는 천연가스가 안 들어와요. LPG 통 있잖아요. 그 가스가 들어오는데 난방료가 배가 비싸요. 청송군은 전입자에게 자동차 이전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예천군도 쓰레기 봉투 6개월치 무상 지급에다 온천 무료 입장권을. 이게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이 떨어져 왔지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뭐 이해 가지고 뭐 폭등했다 뭐 했다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다면 왜들 이렇게 서울로 떠나는 걸까요? 지역에는 없는 무언가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이유로 다들 서울로 모여드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가니 생각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서울에 살지 못하면 우라통이 터진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그리워라 내 사랑 서울 스페셜 스팁 블랙홀로 빠져들듯 널 향한 발걸음 자식을 삼켜버리는 넌 크로노스 넌 나의 제국 나는 식민지 서울 대도시에 취해 가야만 해 서울로 나라 면적 10분의 1 인구 반이 모여들어 스모그도 좋아 미세먼지도 좋아 지하철 지옥철 사방이 시멘트 박스 아파트 공화국 첫째를 키워 집안의 기둥 세계적으로 키워 농사지은 땀방울 너를 위해 걷어 특별한 너를 위해 너는 스페셜한 서울 첨단 기계 비싼 기계 찰난 명이 큰 병원에 몰려있어 외래 환자 하루 10,000명 중병 환자 반 이상의 시골 사람 지방 사람 비싸도 가야만 해 서울로 서울로 사료 이게 천국 서울로 몰려있어 경쟁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겨 쪽집게 스타 논설고시 인류학원 모여있는 그곳에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 가야만 해 서울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수가 없어 기회도 없어 왜 지방대니까 지방대 출신 응답자 54%가 출신 지역 때문에 우리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재도 지식도 IQ도 청춘도 국민도 돈도 사랑도 서울을 위한 카스트 가야만 해 서울로 카스트 코드를 맞춰 서울로 맞춰 재정도 맞춰 정책도 맞춰 국회의원 제일 많은 수도권에 맞춰 서울이 결정해 뭐든지 네 뜻대로 행정수도 택도 없어 지역균형 발전 그건 역차별이야 2,100만 명이 서명해도 굴먹은 벙어리 외면당한 지방은 가야만 해 서울로 기업은 서울로 공장도 서울로 철도도 서울로 도로도 서울로 수도권서 돈 벌어 양보가 안돼 타협이 안돼 가야만 해 서울로 눈과 귀는 서울에 있네 중앙방송과 언론 매체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을 생각 서울을 향한 해바라기 나는 너를 위로하지 휴식으로 위로하고 먹거리로 위로하고 몸은 지방에 눈과 귀는 서울을 위한 시골 문화 서울을 위한 농촌 문화 블랙홀로 빠져들듯 널 향한 발걸음 자식을 삼켜버리는 넌 크로노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책을 쓴 프랑스의 발레리 줄레조라는 지리학자는 한국의 서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1996년에) 서울을 방문했던 한 독일인 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Das ist eine Katastrophe.
그것은 하나의 재앙이다.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거대해가지고 어떻게 기동성이 있고 또 제대로 흐름을 탈 수가 있고 국민 생활의 질적인 그런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재앙이다. 자, 서울의 창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땅값이 오르고 서울의 문제는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서울 시내의 땅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간 서울 시내의 땅값은 평균 117.3%나 올랐으며 일부 지역은 무려 8,400%나 폭등한 곳도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뛰는 땅값에 고정 공급자들은 졸렬한 당국의 주택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63년부터 79년까지 용산 중구 등의 땅값이 약 25배 오른 데 반해 말죽거리 일대에서는 땅값이 무려 1,000배가 올랐던 것이다. 달리는 버스 줄임문에 매달린 승객들과 안내양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버스를 타기 위한 이 같은 반싸움은 이미 습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도시의 원동력인 기동성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곧 도시의 기능이 차츰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가 불러온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로 쌓여갈 기세입니다. 5만 5천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어차피 대다수 집 없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쯤이나 어떻게 집 하나 마련해볼까 그러면 또 그동안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니까 대체 집장만 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하루 1,500만 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과 한강을 빼고 볼 때 실질적인 인구 밀도 세계 제1위로 이상 비대증을 앓고 있는 서울. 그곳은 겨우 전 국토의 1000분의 6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곳입니다. 이 서울을 살리고 좁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책과 지혜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세기말을 알리는 예언자들의 외침처럼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염려는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습니다.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까지. 하지만 지금도 서울의 모습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아니 인구가 넘쳐 생기는 문제